안녕하세요. 김범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 발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애들 발톱을 얼마나 잘라야 할지, 잘 자르는 방법이 있을지, 또 애들 발톱을 자르다가 피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아지 발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땅을 파서 몸을 숨기고 자기를 보호하고 이런 용도로 쓰였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나무에 오르거나 아니면 스크래칭을 통해서 영역 표시를 하거나 사냥을 하고 방어를 하고 이런 용도로 쓰였는데, 실내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라면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손톱을 보호자분들이 다치지 않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강아지 고양이 안쪽에 있는 발톱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되면 패드로 파고드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애들 발톱을 얼마만큼 잘라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손톱 안에는 손톱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과 신경이 분포해 있는데요. 애들마다 이 길이는 좀 다릅니다. 발톱을 어렸을 때부터 좀 길게 길렀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혈관과 신경이 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손톱이 대부분 하얀 편이라서 혈관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잘 보이는데, 강아지는 하얀 손톱인 애들도 있는데 검은 손톱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발톱은 혈관보다 한 2-3mm 정도 앞쪽을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2-3mm라고 하면은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손 모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패드고 이게 발톱이라고 한다면 바닥에 딱 닿았을 때 바닥보다는 위쪽에 발톱이 있어야 되는데 한 요 정도 45도 각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45도 각도로 자르다 보면은 출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20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애들 발톱을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발톱을 잘 자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사실 특별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일단은 보상을 주면서 간식을 주면서 조금 거부감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산책을 다녀와서 집에서 많이 놀고 나서 자다 일어나서 아니면 잠에 들어있을 때 비몽사몽일 때 잘라주시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또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물거나 튀어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담요로 조금씩 감싸고 잘라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보통 손톱을 자를 때 이렇게 해서 젤리를 누르면 손톱이 나오고 끝에 왜 이렇게 잘해? 이 정도 잘라내면 알아서 벗겨지게 돼서 이 정도까지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잘라주시면 됩니다. 뽀삐 봐봐, 손가락 봐봐, 이 정도. 마지막으로 발톱에 출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집에서 발톱을 자르다가 출혈이 생긴 거라면 출혈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서 화장솜이나 부드러운 면으로 가볍게 압박을 해주시면서 지혈을 하면 되고, 이게 뭐해? 그래도 지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옥수수 전분이나 밀가루 같은 걸로 소량을 섞어서 압박을 해주시면 지혈이 되는 편이고, 그때는 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애들이 통증 반응이 있는지 아니면 발톱이 많이 붓는지 잘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멈추거나 하면은 그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걸. 그땐 당연히 병원 가야지, 피나면. 그 외에도 아이들이 산책 중에 또는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다가 발톱에 출혈이 생긴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감염 위험성이 높아서 부드럽게 압박만 해주신 후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